네, 시작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단문, 2교시 단문입니다. 단문을 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혹시, 그래서 한 문제를 더 보충 연습으로 전속 관할과 그 임의관할 문제를 하나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2개고 수업은 하나 더 3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2기 때는 전속 관할을 2기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당사 파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 표시 정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시 정정에 관한 단문 연습,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에 관한 사례, 이 파트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면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요. 효과도 다르고. 이 표시 정정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라, 근데 피고 경정은 피고가 바뀌는 거라 기산점 이런 게 좀 다르긴 해요. 동일성도 다르고.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행의 소의 당사자 성격, 주장 자체로 개념과 또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 이 접근 포인트가 조금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표시 정정을 확정해 가는 거죠. 우리 확정의 앞부분만 좀 보면, 확정이 이제 현재 계속적인 소송에서 도대체 누굴 원고 피고로 볼 거냐. 그 자가 절차도 관여하고 소송달도 받고 판결도 받고 관할, 재판적, 소송물의 동일성, 기판력의 범위, 증인 능력 이런 걸 판단할 때 그게 기준이 되니까 당사자 능력이나 적격 따지기 전에 당사자 확정이 선행돼야 된다. 직권심리사항이다. 이게 소장에 원고 피고 쓰는 난, 이걸 당사자 표시라는 겁니다. 당사자 표시, 사건 표시, 청구 취지 표시, 청구 원인 표시, 이게 사건 청구 원인 표시. 자, 전통적인 학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 의사설. 빨간 게 2가지예요.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고 했던 애가 당사자다. 갑이 을을 피고로 하고 싶었으면 을이 피고다 이거야. 소장에 잘못 병을 썼더라도 을이 피고다. 의사에 따라. 행위설. 당사자로 행동하거나 취급된 자가 당사자다. 당사로. 갑이라는 사람이 병 이름을 훔쳤어도 행동을 갑이 했으니까 소장엔 병이 적혀 있더라도 행동한 갑이 당사자다. 이거지. 병으로 있더라도 갑이 당사자고. 형식적 표시설.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 소장에 기재된 여기, 이걸 보고 판단하자. 원고 누군지는. 이거를 우리가 형식적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소장에 난 당사자 표시, 원고 피고란 뿐만 아니라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기타, 소장 전 취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된 대로 하되, 표시된 거로 하되 요 원고 피고란의 표시만 보지 말고 청구 원인, 청구 취지, 소장의 전체 취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자. 자, 갑이 을을 피고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의사설에 따른 뭐리지? 잘못해서 병을 적었다. 그럼 병이 피고야. 표시니까. 갑이 병 이름으로 사기치고 병인 것처럼 나와서 행동을 했다. 갑이. 그래도 소장엔 병이 적혀있고 행동을 갑이 했더라도 병. 이런 경우 이게 병이다. 이거 병이 당사가 된다. 다만 여기까지 넣어주고 판례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판례도 똑같은데 다만 판례는 의사서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사망한 사람인데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그 경우에는 사망한 걸 알았으면 당연히 상속인으로 할 건데 그 의사를 존중해서 상속인으로 보는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기준설이. 자, 이걸 전제로 오늘 단문 당사자 표시정정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도 중요하고 특히 원고 적격, 이행해소에서의 적격, 이행해소 그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이니까 조금만 이상한 것보다 표시정정 이렇게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 당사자란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 취지란, 청구 원인란 그 밖에 표시상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누가 당사자인지 확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정하더라도 당사자를 쓰는 과정에서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확하게. 이럴 때 이게 중요해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 잡는 거. 이거를 표시정정 그런다. 동일성이 변경되면 표시정정이 아니다. 그건 뒤에 나오를 동일성이 변경되면 피고 경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나중에. 자, 첫째, 완전 오타를 전제로 한 거예요. 명백한 표시 잘못.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등에 비춰볼 때 완전히 잘못된 거. 표시 누락이 잘못된 게 오타, 잘못.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오타가 아니라, 요게 또 중요해요. 당사자 무능력이거나 부적격자. 피고 경정은 대개 이쪽도 종전 피고도 당사자 능력 적격자고 새로운 피고도 능력 적격자인데 피고를 잘못했을 때 경정의 문제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당사자 무능력 부적격자 그러니까 얘로 피고를 정정하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 이거는 피고 정정은 둘 다 온전한데 이 피고를 잘못한 거고 이거는 완전히 한쪽이 이렇게 무능력이나 부적격자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예가 뭐냐면 바로 요거 하나만 너무 여러 개 알다 보면 객관식도 아니고 오히려 혼선을 요거를 보면 되죠. 점포 주인 대신에 점포 이렇게 늘 얘기한 거. 사업자 등록증 가게 이름이 아마존이야. 가게 이름이. 주인은 이지은이고 그럼 이지은을 피고로 해야지 가게, 점포, 아마존을 피고로 하면 안 된다. 그죠? 늘 얘기하는 거 우리 법무사 시험에 작년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J컴퍼니는 가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대표자가 정병동이가 주인이고 그럼 법인 사업장이 아니고 개인 사업장은 당사자가 정병동이라고 근데 J컴퍼니로다가 원고 피고를 써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이걸 보세요. 이건 이름 잘못 쓰고 그런 거 여기 이름이 똑바로 이름이 나오는데 잘못 쓴 걸 말하고 이거는 이렇게 법을 잘 몰라가지고 피고로 이건 정정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이름을 쓴 거야. 가게 이름을 이 사업주 개인 이름을 써야 되는데 가게 이름을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 표시한 게 명백한 경우 이거에 준하는 게 뭐냐면 민사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이나 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이 있어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청 자체는 손발에 불과한 거로 봐서 당사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 본점이 회사 자체가 적격이 있는 거지 지점은 적격이 없는 거다 말이지. 또 학교 법인이 당사 능력이 있는 거지 학교는 그냥 시설에 불과한 거다 말이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를 해석해서 소장 전체를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인 점포 주인, 또 행정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점이 아니라 본점, 학교 시설이 아니라 학교 법인으로 정정하는 거, 요게 명백한 잘못, 오타 이런 거, 이거는 명백한 당사자 능력자나 부적격자 고치는 거.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망한 자임을 모르고서 사망한 걸 모른단 말이지. 친인척이 아닌다면은 잘 모를 수가 있다. 특히 큰 기업체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소송을 내는 거지. 연락이 안 되고 돈도 안 가져오니까. 근데 봤더니 사망했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이거 알았으면 상속인으로 할 건데 그래서 망자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거를 표시정정. 응? 비슷한 게 뭐다? 사망한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식 1순위한테 소송을 제기했더니 포기했대. 그럼 2순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으면 2순위 할 건데 그러니까 1순위로 거른 다음에 포기서 나오면 2순위로 고치는 거. 이것도 정정이다 말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고 정정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소장을 제기했을 때 시효가 중단되는 걸로 봐요. 지금 고치더라도. 근데 조금 이따 피고 경정은 오늘 건 아니죠. 피고 경정은 피고를 바꾸는 거야, 완전히. 근데 이 피고 경정은 옛날 피고한테는 취한거로 되고 바뀌는 피고한테 피고 경정서를 낼 때 그때 처음 소재기하는 걸 보기 때문에 처음 소재기할 때 시효 기간 지킨 게 아니고 이때 한 걸 봐서 불이익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하튼 판례가 사망한 자를 상속인으로 바꾸거나 1순위를 2순위로 바꿀 때 판례가 표시 정정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피고 경정이라는 방법으로 신청서가 들어왔더라도 피고 표시 정정의 성질과 효과가 유지된다. 처음 소재기할 때 시효 지킨 게 된다. 이렇게. 최근 판례는 나중에 상속인을 알아내서 표시 정정할 생각으로 일단 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더라도 그 의도가 우선 소를 제기해놓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속인을 이러다가 바꿀 생각으로 했다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표시 정정을 할 수 있다. 처음 소제기할 때 시효 중단이 된 거다. 이게 판례다. 자,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분명하기 위해서 성명이 필요하다. 성명. 피고 경정과 차이까지 언급을 해줘야 되죠. 피고 경정은 동일성을 해치는 거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정정과 다르다. 피고 경정은 법에 나와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다음 주 시간에 문제 풀 거예요. 원래 저 복잡소송에 나오지만. 근데 표시 정정은 판례상 인정되는 거다. 피고 경정은 뒤에 보겠지만 1심 변론까지 가능하지만 표시 정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상고심에서는 안 되더라도. 이 피고 경정은 옛날 소송은 취하고 신소제기다. 종전 소송을 승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소를 제기하는 거라 경정 신청서 제출 시에 시효 중단이 되는데 기간 준수. 표시 정정은 처음 소제기했을 때부터 기간 준수 소제기 효과가 나타난다. 판례가 표시를 잘못한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잘못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친다. 이게 여기까지 그 피고 정정이고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이고 요 정도만 써주면 모든 시험 답안 큰 지장이 없다. 두 번째 단문으로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을 다 내기에는 시험 문제가 너무 커서 관할 위반이 제일 중요하죠. 관할 위반의 이송을 이번에 단문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이송. 자, 우선
소는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소송 요건이다. 이거는 관할권 유무는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 관할을 위반했을 때는 소를 각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한다. 직권으로. 이게 법조항이다. 관할을 잘못 위반했을 때 각하하는 것보다는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줌으로써 각하했다 소를 다시 제기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고, 소 제기에 의한 시효 중단, 제척기간 준수도 유지시켜주고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자, 관할 위반의 적용 범위. 관할 위반하면 이송이다. 전속 관할 위반만 이송이 아니고 사물 관할 위반도, 토지 관할 위반도 가리지 않고 이송이다. 이송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평 이송이 아니라 수직 이송. 첫째, 소 제기를 잘못하는 경우, 관할을 위반해서 소를 제기, 항소가 아니라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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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위반의 소제기다. 예를 들면 상급 법원을 소는 1심에 제기하는 거니까 1심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예컨대 대법원에다가 1심 소장을 내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한다? 심급 관할 문제는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할 것도 없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자, 반대로 상급 법원에 제기해야 될 사건을 하급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자, 이거는 1심에 제기할 거를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 내려보내라.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재심인데, 재심. 이 재심. 재심에서는 왜 판결이 1심 판결을 재심하는 경우도 있고 1심, 2심까지 갔었으면 재심을 어느 걸 할 거야. 1심 또 졌는데 억울해. 2심 졌는데 억울해. 확정이 됐어. 근데 재심 사유가 있어. 그럴 때 원칙은 뭐다? 1심이 2심까지 갔던 것들은 재심을 2심을 재심하게 돼 있다고. 근데 재심의 소장을 여기처럼 판례는 2심, 항소심의 재심 소장을 내야 되는 거를 거꾸로 항소심에 내야 되는 걸 1심에다 소장을 낸 경우, 이것도 올려줘라. 그러니까 1심에 낼 걸 대법원에 잘못 본 것도 내려주고, 거꾸로 항소심에 재심 소장을 내야 되는 거를 1심에 냈을 경우 이렇게 이송해줘라. 이거는 심급 관할 위반 소제기고, 이번에는 뭐냐면 상소를 관할 위반한 거야. 이쪽 상소법원인데 혼동해서 다른 상소법원으로 한 거지. 상소를 잘못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줘라. 이송해줘라. 이쪽 상소법원인 줄 알았는데 저쪽 법원으로 갔다.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저기서 이쪽으로 이송해줘라. 관할 위반의 상소,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줘라. 마지막 세 번째가 민사소송이 아닌데 잘못 소송으로 들어온 경우. 자, 1번. 가사소송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된 경우. 비송사건인데 소송으로 들어온 경우. 이송해라. 판례는 부적법 각하지만 학설은 이송해라.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과는 아니다. 이송 규정은 법원끼리 이송을 전제로 한 거다. 특허법원과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 이송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사에서도 안 된다. 관할 위반이면은 전부 이송할 수도 있고 일부 이송할 수도 있다. 일부 이송은 청구 병합, 대여금, 손해배상 이렇게 사건이 여러 개일 때 그중 한 사건 이렇게 병합일 때 그 일부가 전속관할일 때 해당되는 거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네 번째. 이거는 직권 이송이다. 관할 위반은 직권으로 관할권 있는 모를 이송해야 된다. 이송해야 된다.
자, 이게 직권으로 이송하는 점에서 다른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합의부로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이런 것들은 반소 이송 이런 것들은 신청 또는 직권인데 이건 직권만 인정이 된다. 관할 위반은. 판례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이송과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송 신청을 내더라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무밖에 없고 그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안 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그것 안 해도 될 걸 기각했더라도 안 해도 될 거를 기각했더라도 기각에 대해서 하항고도 못한다. 하항고심에서 이송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재항고도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판례가. 학설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다른 거와 균형 또 관할권 재판 받을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송 신청권도 주고 즉시항고도 있게 하자는 건 학설이지만 판례는 이렇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돼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이제 이게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역과장이 2심 교수님 책인데,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이니까, 역과장이 주 내용이지만, 이송에서 절차와 효과까지도 언급은 해줘야 된다. 여긴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에는 이 뒤에는 안 썼어요. 알맹이만 썼지만 관할 위반 이송 나오면 시험 문제가 이송이니까 이송 여기도 언급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송 신청할 때는 이유를 밝히고 또 의견 줄 수 있게 규칙에 10조와 11조 이렇게 이송을 할 때는 이렇게 이유를 밝혀라. 그리고 의견을 들어라. 의견을 들을 때 하나 빠지는 게 뭐다? 이런 경우에 의견을 듣는데 여기에 관할 위반으로 한 이송 의견은 의견을 듣지 않는다. 왜? 이건 직권이기 때문에. 자, 이송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결정. 결정으로. 이 이송 결정과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는데, 자, 이송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판례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송 기각 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즉시항권이 없다. 직권이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송의 효과. 이송하면 이송 받은 법원은 따라야 된다. 잘못 이송 왔다고 이송해준 법원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전송할 수가 없다. 문제는 전속관할 위반한 경우에 여기도 구속이 되느냐? 이 경우에도 구속이 된다. 동설 판례가 구속이 된다. 다만 판례가 파란색 여기 전속관할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 다만 파란색 판례가 심급 똑같이 구속되는데 심급 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상급심 당사자 신급 이익 박탈 때문에 상급심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컨대 2심으로다가 이송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으로 올라왔다. 2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대법원으로 오면 대법원 거기 따라가야 되느냐? 야, 이건 아니다. 사람이 1심, 2심, 3심 재판을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 받을 거 이렇게 신급 관할 위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급법원에 미치지 않는다. 2심 받을 건 3심으로 올라오면 대법원이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2심에서 하급심에다가 잘못 내렸다. 그럼 하급심에서 다시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견해가 좀 달리긴 하지만. 자, 이거 봐놓고요. 그리고 이송이 되면 소송 계속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처음 소재기한 시효중단 기간주제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옮긴다. 이송 전에 한 행위도 그대로 이송 후에 효력이 유지되는 거다. 자,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어떠냐?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그대로 일체성이 옮겨진다. 자, 그리고 소송 기록을
새로운 법원으로 송부해준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두 문제 단문제하고 단문, 마지막으로 보충 문제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은 너무나 중요해서 2기 때 문제였었는데 3기 때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앞부분에서는. 자, 요과장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 관할하고 당사자 앞에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는 당사자 파트를 좀 더 심화시켜서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6번에 거쳐서 좀 심화 사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 중심으로. 이제 여기 전속관할 2기 때 문제였고 늘 같이 얘기하는데 전속관할은 한마디로 뭐다? 이게 표현이 밑줄 친 거. 공익적 요청. 재판의 정정이나 공정 등의 어떤 공익적 요청에 따라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경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집행법상의 수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거는 합의 관할을 못해요. 거기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법원에 합의를 못해요. 그리고 잘못 관할이 위반된 경우에 응하면 관할이 생기는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1심에서 이 관할 위반해서 다른 법원에서 그 법원에서만 재판해야 되는데 다른 법원에서 관할을 위반해서 잘못 판결하면 이거는 상소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 다만 재심 사유는 안 된대요. 재심까지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이 절차 문제로. 임의관할은 키워드가 뭐다? 이렇게 사익적 견지, 공익적이 아니라 사익적 견지. 당사자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제성의 증거로 이거는 이렇게 합의나 변론 관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의도 생길 수 있고 변론도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이 임의 관할을 위반해서 잘못 판결 나리더라도 상소를 못해요. 판결이 난 이상 하자가 치유돼요. 큰 차이죠, 이렇게. 하자가 치유된다. 갈 것도 없다. 이건 역과장은 치유가 안 되고 역과장 가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을 설명하세요. 또는 전속관할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 임의관할을 설명하세요 나와도 똑같이 이렇게 의의 전속관할이란 임의관할 이렇게 비교해서 재판의 적정 공등 공익적 요청에 따라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거다.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법무사 쪽은 집행법 소송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기가 좋은데 노무사 쪽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렇게 할부 거래나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의 경우, 통신 판매의 경우 소비자 주소지에서만 재판하게끔 전속관할. 우리 노무사 시험으로 굳이 한다면 재심 사건은 그 관할 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또 참고로 많이 나오는 가사 소송과 회사 관계 소송도,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집행법 소송도 임의 관할은 주로 당사자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관할이다. 이건 합의, 본안, 변론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공부한 토지 관할 원칙적으로 임의 관할이다. 임의 관할. 자, 효성법상의 효과를 전속관할과 임의 관할로 나눠서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이거는 항변사항이다.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다 말이지. 자, 여기 위반하면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심판 편의한 이송도 허용 안 된다. 거기서만 해야 된다. 이걸 관할 법원에서 안 하고 딴 법원에서 판결한 잘못된 재판이 있으면 상소가 된다. 상소심에서 취소 파기해야 된다. 다만 재심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자, 전속관할이 있으면 이런 관할 규정이 여지가 없다. 전속관할 법원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관할 법원에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 재판적 피고 주소지도 안 된다. 여기서만 해야 된다. 피고 주소지도 안 되고 특별재판적에 관한 토지관할 안 된다. 여기서만 해야 된다. 이게. 임의관할은 항변사항이고 변론관할이 생길 수가 있고
합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관할이 생길 수 있다. 이건 거기서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군데 관할이 생길 수 있고, 관할 위반 이송뿐만 아니라 심판 편의한 이송도 허용이 된다. 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판결하더라도 항소로 삼을 수 없다. 하자가 치유된다. 상소심에서는 이걸 가지고 원심 판결을 취소할 수가 없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스킵해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게 우리 그 단문 세 문제를 추려봤어요. 앞으로도 사례 문제 2개 정도, 그리고 이 3기 과정 플러스 알파, 그리고 단문제는 2문제를 하되 주교하는 파트에서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연습을 더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보통 뭐 1시간 반 정도 예상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례, 새로운 단문으로 집중해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